제가 뭐 영상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상식 이하로 너무나도 이렇게 낮은 부품만 쓴 거죠. 가격을 낮추겠다는 이유로. 최근에 삼성의 신제품인 갤럭시 S20과 더불어 갤럭시 Z 플립 제품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영상도 찍을 겸 여차하면 구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구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4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S20 시리즈로 3가지, Z 플립 1가지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가격으로만 보면은 S20 최상위 울트라 모델이 159만원대인데 Z 플립은 160만원대입니다. 하이엔드 오브 하이엔드, 최고의 상위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구입 못하는 이유를 총 9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자, 그럼 어떤 이유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CPU에 해당되는 AP인데요. 갤럭시 S20 시리즈 새 모델에는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가는 반면에 Z 플립에는 855가 들어갑니다. 1년 전 모델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S10, 노트 10에 들어갔던 AP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인 경우에도 갤럭시 S20 시리즈는 기본 12기가가 들어가고 울트라 모델은 16기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해 역시 작년 레벨인 8기가가 들어가는 것, 이것 역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8기가 용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고성능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저장 공간인데요. 256기가 저장 공간이 지원됩니다. 이 용량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오히려 좀 많은 편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외장 메모리,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28기가 정도의 용량의 마이크로 SD카드가 지원되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화면 해상도인데요. FHD 플러스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QHD 플러스가 지원이 되는데요. 16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고 2020년인 오늘날 FHD 플러스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부분인데요. 전면 카메라는 S20 시리즈와 동일한 1000만화소가 들어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후면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부터는 3개의 카메라를 지원을 하는데 Z 플립 제품은 망원 카메라가 빠진 광각과 기본 카메라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화소수도 둘 다 1200만 화소만 지원된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S20과 S20 플러스는 망원 렌즈가 6000만 화소대가 지원이 되고요. 울트라 모델은 1억 화소가 넘게 지원이 되는데 1200만 화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광학줌이 안 됩니다. S20 시리즈는 3배 광학줌, 울트라 같은 경우는 10배에다가 스페이스 광학줌 그래가지고 디지털이 섞인 그런 경우에는 30배, 100배 이렇게까지도 지원이 되는데요. 여섯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Z 플립에는 3300mAh의 배터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소모가 가장 큰 부분이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 크기 대비 배터리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Z 플립이 6.7인치인데 갤럭시 S20 플러스가 6.7인치입니다. 같은 6.7인치인데 S20 플러스는 자그만치 4500mAh의 배터리가 지원되는데요. 그에 비해 3300mAh가 지원된다고 하는 거는 역시나 너무나도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전 속도인데요. 15W 고속 충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갤럭시 S20 시리즈의 경우에는 기본 25W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그만치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5000mAh를 1시간 내에면 모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마도 배터리 용량이 3300mAh 꽤 적기 때문에 15W 정도만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렇지 최소 25W는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는 통신 속도인데요. 5G 모델이 아닌 LTE 모델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경우 5G 모델만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현실에 5G 모델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 역시 LTE 모델이고 아마도 내년까지도 굳이 5G 모델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이 LTE 모델을 원하는 거는 가격을 좀 낮추고 LTE 모델도 출시를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LTE 모델 출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Z 플립 제품은 방수방 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수로 물에 빠뜨리면 바로 사망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부분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9번째로 플립과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 크기를 줄여주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Z 플립을 사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번 열었다 닫았다, 이게 굉장히 귀찮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2G 때 폴더블 폰이 있었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화 받는 그런 경우에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열고 닫고가 가능했는데, 플립 제품은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리뷰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손으로 열더라고요. 한 손으로도 열리지 않고, 그리고 그때는 거의 전화기가 말 그대로 전화 받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때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카톡, 인터넷 너무나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단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을 하거나 유튜브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중요한 거는 전화 받을 때도 매번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스피커폰을 사용할 때에만 접은 상태로 통화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통화일 때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접었을 때 부피를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길어진 게 짧아지는 형태고, 대신에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양복 같은 거 입었을 때 슬림한 형태가 좋은데 두께가 두꺼워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폴더블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Z 플립의 장점은 디자인이 이쁘고 혁신성, 남들 앞에서 접었을 때 뽀대,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접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접는 거 하나의 장점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너무나도 많은 기능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상식 이하로 너무나도 이렇게 낮은 부품만 쓴 거죠. 가격을 낮추겠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옆으로 접히는 그런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많이 못 팔렸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해서인지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춘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찍고 리뷰도 하고 실제 영상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요. 충분히 살만한 가치는 있는 제품이니까요. 구입을 예정하신 분들은 기쁘게 구입하고 즐겁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